안녕하십니까. 지혜를 지혜로 풀면 명견말리다의 범대진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으로 증명하다는 논리로 세계 최초로 과학자, 의사 등과 연구하여 한국정신과학회 등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고, 또 이 논문은 중국 벤처기업 협회장 초청으로 국제회의 석상에도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호평을 많이 받아서 국내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름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게스트로 출연하신 두원 네임 컨설팅 연구소 소장님이시며 전 경찰대학교 교수이신 안동현 법학 박사님과 함께 그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작인 과학과 의학으로 밝혀본 이름의 힘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공감방에 출연해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자, 강의를 통해서 또 이름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저 이름은 또 에너지이고, 예. 또 이 에너지는 인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누구도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여 이름을 만들거나 제공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 이름 시장도 변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름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이 이름을 연구하게 된 이 교수님의 그 간략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름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제가 명상을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이름을 몇 개 바꾸어 불러보니까 완전히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이 바로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름이 에너지의 상태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강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돼서 이걸 김재수 박사님이나 기타 여러분들과 과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까? 예, 전에 키스트에서 36년을 네네. 근무하시고 정신과학 학회장을 하셨던 김재수 박사님과 그리고 뇌파 전문가인 정윤수 원장님, 이만호 수맥학회장님 등등 여러분과 의사분들, 과학자분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조언을 받아가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장비로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이름은 우선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RV로 확인을 해도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뇌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파를 측정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자기를 다 바꾸기 때문에 생체 에너지를 확인을 해봐도 알 수 있고요. 체온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현재 보급되어 있는 일반 의료 장비를 통해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군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예.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혈압과 뇌파와 또 체온, 예. 또 심장 박동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건가요? 바로 심장과 뇌에 미치는 영향인데 심장과 뇌. 예. 심장을 불안하게 뛰게 하는 이름은 절대로 좋은 이름일 수가 없고요. 또 뇌파를 불균형 상태로 만드는 이름도 좋은 이름일 수가 없는데 이런 이름은 이론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측정을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상대방하고 통화하다 보면 목소리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는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럼 이름 때문에 예. 이름의 목소리로 또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달라집니다. 예, 예.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 파형을 분석해 보면 예. 좋은 이름은 굉장히 부드러운 파형이 나오는 게 확인되고요. 나쁜 이름은 거친 파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특강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은 자기 이름을 아기 있잖아요. 예, 예. 신생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기 이름은 네. 엄마나 아빠가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의 DNA로 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의 정보와 아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측정해보면 알 수 있고요. 아기 이름이 엄마하고 안 맞았을 경우에 엄마가 병이 난다는 거죠. 엄마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거를 전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지었던 책을 과학자나 의사들로 해서 많은 것을 연구를 했는데 예. 동양 철학의 근거를 둔 이 역학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예. 이게 보면 지금까지 장명가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명가들하고 현재 교수님하고 언쟁이 또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주장한 것은 과학적이고 의사들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예. 대대로 내리고 있는 동양 철학의 근거에서 거의 다 장명가들한테 이름을 짓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 좀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동양 철학은 이 자연의 흐름을 확인하는 이론이고요. 네. 우리 인간도 자연의 흐름대로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기 네. 때문에 그 이론이 맞는다고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건강에 나쁘면서 좋은 이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에 좋은지 특히 심장과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 운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입증이 되지 않는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일이죠. 생일과 이름은 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는 있는데요. 네네. 그 사주의 이론으로만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름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을 안 해봤을 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아도 나쁜 이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예. 강의를 하겠는데요. 예.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예. 어떻게 지어주나요? 그리고 어떠한 측정 방법으로 지어주냐 이거죠. 부모가 찾아갔을 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기 이름을 만들 때 우선 아기의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기의 생일을 확인한 후에 아기의 적성 등에 맞추어서 기존 이론으로 이름을 만드는데 기존 이름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이름 7개를 만들었을 때 한 개의 좋은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이 방법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해온 바로는 약 15% 정도의 적중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측정을 안 하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장명가들이 역학을 자기는 그냥 사주성명이라 해서 글로 하는데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료 장비, 예. 과학 장비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 이름을 지르고 할 때는 사무실에 가면 그 각종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해서 그분이 건강한 상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네. 안정 상태로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야 저희는 이름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걸 안 하고 이름을 드렸을 때 그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름을 그렇게는 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책도 저도 이게 베스트셀러작인 과학과 의학으로 밝혀온 이름의 힘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예. 뭐 중국에서 발표한 거, 또 예. 의사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 보니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이런 분이 7년 동안 연구를 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데 예. 의사분들도 보면 뭐 당뇨병에 뭐 이런 약품이 아픔이 좋고 약을 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의사들한테 가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거요. 예. 먹지 마라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이거하고 거의 그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걸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름도 이 병원처럼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1년 후, 2년 후에 와서 측정을 해보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개별적으로 차트가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름을 바꾸기 전과 후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해드려서 네. 그 박사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죠. 저 이 책도 받고 예.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구를 예. 하셔서. 예. 그럼 이것을 지금 세상에 밝히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예. 정말로 그 안에 내용을 예.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네. 그럼 강의 한번 들으시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네임 컨설팅 연구소장 안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7년 동안 연구해왔던 이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을 바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요.
우리가 살다가 생각지 않았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은 드라마 속에서나 봐야 되는 일인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이런 일 때문에 많은 후회를 하시고 한탄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또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노력으로는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느껴보는 건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실체는 무엇인가, 뭐가 이렇게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주변을 보면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잘 못 살고 적당히 사기치는 사람은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과연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사용했던 설계도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멤버들끼리 여러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주팔자가 35%, 풍수가 35%, 관상이 15%, 이름이 15% 정도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료가 맞는지, 이 시간적 요소, 공간적 요소, 유전적인 요소, 이 바꿀 수 없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후천적인 요소인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는 과학적인 자료가 없을 때 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과학화 시대에 이런 내용이 맞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15세기 전, 그 전에 이런 이론이 처음 창시됐을 때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부산을 예로 들었는데,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이 부산에서 성장하고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부산에서 돌아가시는 게 일상적인 예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영국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 됐고요. 오행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게 그대로 있지 않고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은 그대로 가는가?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길과 요즘 다니던 길이 이렇게 달라졌고요. 옛날에 집신을 신고 다니던 것이 요즘 최첨단 운동화로 바뀌었고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은 이렇게 초가집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초고층 아파트로 바뀌었고요. 초가집에 살 때와 아파트에 살 때와 우리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겠죠. 최근의 과학은 현재 달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요. 해마다 달이 지구에서 3.8cm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왔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자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다쳤을 경우에 이런 팔자를 한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거의 정상인보다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성현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최근까지도 요즘에도 맞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맞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안 맞는다고 하면 바꿔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최근에 이 산업혁명의 추세를 보면 이제 1차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이 현재는 4차 산업혁명까지 진행이 됐죠. 4차 산업혁명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물 인터넷까지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술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한의원에서 손목에 맥을 짚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면 요즘은 이런 수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우리의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이 손으로 하는 진료보다 훨씬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됐죠. 최근에는 OC 심장 박동수를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까지 개발이 됐는데 이 제품을 입혀서 마라톤을 할 경우에 중간에 심장마비 등으로 사고하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인구가 15세기까지는 거의 5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현재는 60억이 넘어가고 있죠. 12배 정도 인구가 증가했고요. 이렇게 환경이 엄청나게 변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들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과거 5,000년간 변화한 것보다 근세기 100년의 변화가 더 크고 근세기 100년보다 최근 5 내지 10년의 변화가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2살 된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 이세돌 씨하고 이런 바둑을 두었을 때 모든 분들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됐고요. 이런 산업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는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빅데이터죠. 직관은 실패해도 빅데이터는 성공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빅데이터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주라는 게 이런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을 해도 맞는지 또는 빅데이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을 했을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시간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주라고 하는데 과연 태어날 때의 에너지가 평생 그대로 연결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에너지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답을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론을 확인해 보니까 이 동서양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지금 이 표 하나로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한나라 때 시작됐던 사주명리학 이론은 그 당시에 사람의 운명은 임신 시점에 결정된다는 논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800년 동안 계속 적용을 해보니까 이 이론이 맞지를 않다 보니까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 결정된다는 논리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인도나 페르시아 쪽에 점성술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논리가 바뀌었는데요. 점성술은 인간이 태어날 때 별의 에너지가 인간에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논리를 듣고 당시 당나라의 학자들이 사주의 기준 시점을 바꿨던 건데 그 이론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 후에 송나라 때 이름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나왔죠. 그런데 시계가 발견된 거는 13세기 후반이어서 그 이후로도 약 한 500년 후에 시계가 발견됐고요. 예전에 시간이 인체에 미치는 힘을 연구하던 시절에는 시계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분석을 해나가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나이가 50세가 되면 강산이 5번 정도 변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과연 태어날 때의 에너지가 그대로 유효한가? 그래서 사주의 논리를 분석하다 보니까 사주의 논리는 60갑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그 기준은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지, 역술하는 분들이 오로지 이 육식갑자라는 틀에만 이 세상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이 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면 인구도 늘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 세상을 확인할 수 있는 틀도 바뀌어야 되는데 거의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논리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저희 연구하는 팀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졌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봤는데 사주 명리학 이론에서 나오는 바대로 한다면 시간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흘러야 되는데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보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은 불과 2초 사이에 다른 운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연속적으로 바뀌지 단속적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바뀔 수는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모든 에너지의 값은 같은 것이지 출산 시의 에너지가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간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걸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국가 공인기관의 데이터와 자문을 받았고요. 또 국내 최고의 이런 분야 학자들 자문을 구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시비지나 이런 데에서 천문학적인 의미나 역사적인 의미는 담겨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띠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자료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17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 태어난 달과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인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나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죠. 이렇게 과거에 뇌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식의 수사 기법과 요즘 CCTV가 다 찍어서 증거를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만들어내는 시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아니면 이름에서 답이 나오는가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 개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보니까 어떤 이름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떤 이름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이름은 목이 아프고 어떤 이름은 온몸이 시원해졌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느끼고 나서 이름을 확인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러 장명하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이름을 좋은 이름이라고 하고 이름으로 잘 산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 나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건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이름의 에너지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서 이름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리는 볼 수 있는데 왜 듣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을까? 이름을 볼 수 있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시도를 세종대왕이 예전부터 하신 게 있었어요. 한글은 소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치우기는 강수량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요. 자경론은 시간의 흐름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서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또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악기 소리나 물소리나 바람 소리나 이런 소리가 전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이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떨림의 횟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확인해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전제하에서 이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면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구별이 된다는 거를 알았고요. 그래서 측정을 하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그대로 측정을 하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환경에서 그대로 측정을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옷을 갈아입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또 객관적이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아무가 해도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즉시 측정이 돼야 되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외부적인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 방법,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학설이 진화할 때는 관찰과 연구를 하고 나면 가설이 세워지고, 이 가설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단계를 통과한 이름에 대한 학설이 있는지 모든 걸 확인해 봤는데, 누구도 이름을 가지고 시험을 하거나 입증을 한 사례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전부 가설 단계의 논리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설 단계의 논리를 가지고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확인을 해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성명학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이게 시험을 해서 입증이 됐을 때 이게 어떤 학설로서의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름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름은 시험을 해서 입증이 된 이름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연구를 저희가 7년 동안 해서 학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개념은 이름의 본질은 소리와 글자의 에너지라는 것을 저희가 새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학 학회지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실었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현재 국회 도서관에 자료가 올라가 있고요. 또 인사동에서 이 시민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여러 기관 단체에서 지금까지 알려나오고 있었고, 이런 연구 결과를 중국에 가서 제가 초청받아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저희 논문을 중국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기도 했는데, 이건 저희를 초청한 초청장이고요. 같이 연구하시는 김 박사님과 같이 초청장을 받았고, 이 중국 벤처기업 협회장이 저희를 부를 때 중국의 6대 장명회사 대표들을 동시에 같이 불렀었는데, 이 중국의 6대 장명회사 대표들이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듣고 한 사람도 못 왔다는 거죠. 저희가 이름 에너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의 일정이 바뀌었었고요. 이런 세계적인 경영자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이름 에너지의 응용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제가 북경 여성 고객들 에너지를 측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때 중국에서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굉장히 중국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자존심이 이렇게 상했다는 얘기는 중국이 찾아내지 못한 동양학의 키를 한국이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또 중국의 정부 기관하고 저희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 벤처기업 협회장이 제 책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그 후에 연길에도 제가 백두산 사진입니다만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길에 있는 분들 심장 박동을 이름을 바꿨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현재 이름이고 이건 바꿨을 때 이름이거든요. 현재 이름이고 바꿨을 때 이름인데, 역시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든 심장 박동이 이름 때문에 바뀌는 건 다 확인을 했는데, 이런 파형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진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나중에 다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 오시는 중국 VIP들 대상으로도 이런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깊이 있게 알려나가고 있는 단계에 왔고요. 지금 중국 고객들이 서울로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이런 이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냐 하면,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많이 변형을 시키게 되는데, 나쁜 이름일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바꾼다는 거죠. 또 좋은 이름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로 에너지를 많이 바꿔주는데, 이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게 하는 이름을 받았을 때 우리 건강은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이름을 받으면 계속 건강이 좋아지는 상태로 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여기에 저희가 이 인체의 생체 전기를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한 한 사례인데, 평상시에 약간의 불균형 상태가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바꾼 이름을 불렀을 때는 엄청나게 건강이 나빠지는 게 확인이 되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이건 전체 한 분이 여러 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측정하는 장면인데, 몸에 흐르는 전기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죠. 역시 또 다른 사례고요.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로 가 있던 분이 편안한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것도 이름을 가지고 가능하고요. 한자만 바꿨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런 것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 컨디션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분의 컨디션을 측정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안 하고 진행했을 때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저희가 알아냈고요. 이런 연구를 해놓고 나서 먼저 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제 이름이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바꿔놓고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어떤 유리벽 같은 게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이런 장애가 없어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런데 제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내 원래의 에너지가 낮았을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도 합격선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만 바꿔서 내 운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 에너지가 바뀌는 상태인데, 새 이름의 에너지와 옛 이름의,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의 에너지가 바뀌어 나가는 것도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뀌어 나가는 내용을 알고, 이름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이름을 바꿔도 효과가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름이 좋은 분들은 이름을 바꾸자마자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빨간 금으로 된 운명으로 살아가야 될 분들이 파란 금으로 된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름이 모든 걸 다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0 내지 15% 정도는 우리를 편안하게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데 그 끌어올려주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당락이 한두 문제 차이로 결정될 경우에는 거의 이름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고요. 좋은 이름을 1분간 불러주었을 경우에 우리 뇌파나 심장박동을 편안하게 해서 컨디션을 조율해주면 판단력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성적이나 실력까지도 달라진다는 걸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영향이 확인되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름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연구를 한 후에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을 측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책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한국 기네스에서 최고 기록 인증도 받은 상태고 지금까지 이런 식의 저희가 연구를 해온 측정 장비를 한번 보면 이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몸을 확인해 보면 안다는 거죠.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를 알기 위한 그 판단 기준이 우리 몸이라는 건데 가장 완벽한 데이터가 내 몸에 있다는 거죠. 이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또 태어난 아이는 얘가 몇 살 정도인지 이런 거를 의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정상인인지 장애인인지 또는 언제 죽을 건지 무슨 병이 있는지 우리 몸의 데이터가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이 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이름도 역시 우리 몸에 확인해 보면 안다는 거죠. 검증 장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전시회를 저희가 몇 년 동안 김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모든 장비를 다 확인을 해봤고요. 종합병원에서 측정 실험을 해봤고요. 대학 연구소에서 측정 실험을 했고요. 이 장비는 대략 1억 정도 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계측기인데 온몸에 센서를 장착해 놓고 이름을 바꿔 불러가면서 에너지를 측정해 봤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보니까 이 9가지 정도의 장비가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측정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심장 박동에 미치는 영향인데 좋은 이름은 심장 박동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도하고 강력한 박동을 하게 해서 순한 상태를 양호하게 해주는 게 확인됐고요. 나쁜 이름은 심장이 혼란스럽게 박동을 하게 해서 불안한 상태를 만들고 약하게 박동을 하게 함으로써 순한 상태가 부진하게 한다는 거죠. 이 장비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요. 이 편안한 상태일 때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장이 박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박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나쁜 이름일 때는 심장 박동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뛰고 좋은 이름일 때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름을 불렀을 때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면 어디서 누가 나를 불러줬을 때 기분이 상당히 언짢게 느껴집니다. 괜히 당황하고 급해지고 왠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좋은 이름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누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도와준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역시 나쁜 이름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보여졌고요. 북경에서 오신 분인데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이 편안하게 뛰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분은 야구 선수였는데
굉장히 긴장했을 때 심장 박동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나면 명인현상이 따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까지도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약하게 뛰던 심장이 이렇게 강하게 뛰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혼란스러운 심장 박동으로 바뀌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누가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거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질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이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분들이죠.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를 해가면서 심지어는 관상동맥이 막힌 분까지도 이름을 바꾸러 왔다가 확인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름을 바꾸러 오셨다가 그 주에 바로 심장 수술까지 하는 정도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던 분도 이름을 바꿨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몸을 얼마나 이름만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고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유는 이런 심장 박동 그래프와 목소리의 그래프가 주파수 상태일 때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주파수와 심장의 주파수가 서로 동조율이 높을 때는 에너지가 올라가고요. 이름의 주파수와 심장의 주파수가 서로 동조율이 낮을 때 이 둘이 조화가 잘 안 될 때는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장의 전자기장이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데 뇌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장보다 5,000배 정도가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3m 밖에서도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이름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에너지를 높이는 이유는 바로 파동의 간섭 효과로 인한 거라는 거죠. 이 심장과 교감, 부교감 신경의 관계를 보면 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감소시키는 걸로 나오고요. 혈관은 교감 신경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교감 신경은 말초 혈관을 확대시키는 걸로 나오는데 두 신경이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름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심장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름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재보면 최초 방문 시에 180에 120가 나오던 분이 나쁜 이름을 주니까 204에 142가 나왔고요. 좋은 이름을 주니까 161에 118 정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래 위로 40 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혈압이 높은 분들한테는 이름보다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걸 권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주의를 하고 있고요. 이름이 건강이 나쁜 분한테 나쁜 이름을 잘못 줬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혈압이 많이 있는데 저혈압이었던 분들이 이름을 바꿨을 때 거의 정상으로 돌아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뇌파를 이름으로 측정해 봤을 때 좋은 이름은 좌우 균형을 유지해주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주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나쁜 이름은 좌우 불균형 상태를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유도하더라는 거죠. 이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런 뇌파는 나쁜 뇌파고 이 뇌파가 좋은 뇌파죠. 안정된 상태인데 이름을 바꿨을 때 뇌파의 상태를 측정해보면 나쁜 이름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좋은 이름은 안정된 상태를 보여준다는 걸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좌뇌와 우뇌의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서로
같은 상태로 변화됐고요. 이런 게 생체 전기 에너지를 확인했을 때도 알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 달라졌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름을 바꿨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 이유, 또 면접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지, 이 학생은 나중에 대학 합격 증명서까지 저한테 보내오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확신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판단력이라는 건데, 이 판단력은 우리가 얼마나 뇌가 균형 상태에 있는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와 그렇지 못한 거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저희가 체온을 재보니까 좋은 이름은 얼굴에 체온이 내려갔고요, 나쁜 이름은 얼굴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적외선 감지기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온도가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얼굴의 온도가 0.9도 정도 내려갔다는 거죠. 0.9도 정도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라고 의료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인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해보면, 좋은 이름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좌우 균형을 유지해주고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해주는데, 나쁜 이름은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안 좋게 하고 좌우 불균형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이 장비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장비는 한의원이나 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고요. 이 생체 전기가 정상적일 때는 이런 컬러가 나오고요, 비정상적일 때는 이런 컬러가 나오는데, 측정을 했을 때 나쁜 이름일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고요, 과도한 저하 상태죠. 좋은 이름은 에너지가 바로 올라간다는 걸 확인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중복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중복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름으로 인한 인체 에너지의 변화 정도는 이렇게까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에너지로 인해서 이 부부가 되실 분들한테 미리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사이가 좋은 부부는 에너지가 거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차이가 날 때는 두 분이 식성이나 생각이나 모든 게 달랐기 때문에 같이 오래 잘 사시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분들은 두 분의 에너지가 유사했을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소수 민족만 두 가지 문자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이름을 개명했을 때 에너지의 편차와 한자를 바꿨을 때 에너지의 편차를 확인해 보니까, 한글 에너지가 4분의 3 정도 되고 한자가 4분의 1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한글은 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 중에 하나인가 하는 것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고요. 세계에서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는 한글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한자의 에너지는 오행보다는 디자인 파워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자 백과사전인 설문해자를 확인해 보니까, 한자 중에서 한자 9,353자 중에서 상형 문자는 약 4%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좀 다른 게 많이 찾아졌고요. 상형 문자 위에 지사, 형성, 회의, 전주, 가차 이런 글자를 조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자 중에서 90%가 형성 문자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문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표의적인 방법으로 글자를 바꿔나가는 것들인데 이런 글자가 거의 90%라는 거고, 그래서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과학적인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세계 언어 지도를 보면 한국어는 불과 7,700만 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10억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보다 훨씬 좋은 글자다.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라는 훌륭한 조상을 모실 수 있었던 거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니까 좋은 이름은 안정된 목소리가 나오고 편안한 주파수가 발생되고 심장이나 뇌와 조화를 이루는데, 나쁜 이름은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편한 주파수가 나오고 맥파나 뇌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확인을 했죠. 이 목소리를 녹음해서 파형을 보면 이름마다 이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데, 김모 씨가 이름을 불렀을 때 동일한 분이 두 개의 이름을 나눠 불러보면 이 파형이 다르죠. 이 씨가 이름을 불렀을 때도 똑같은 이름인데 파형이 다릅니다. 이 목소리의 파형을 앞부분을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좋은 이름은 이런 파형이 나오고 나쁜 이름은 이런 파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안한 파형이 나오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는 걸 심장 박동이나 뇌파나 체온 등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편안한 이름은 우리의 심장과 뇌를 편안하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고, 나쁜 이름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심장과 뇌가 불편하게 되는 상태로 유도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이름은 자갈밭을 가는 것 같고 좋은 이름은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생체 에너지 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니까 에너지장이 늘어나고 심장 박동 에너지가 향상되고 설득력이 강화되는 이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요. 에너지가 줄어들고 심장 박동 에너지가 저하되고 설득력이 약화되는 이름이 나쁜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로 측정했을 경우에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연산 버섯의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이 사진에서 알 수 있죠. 이름을 바꿨을 때 이 에너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교육을 받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고 있는 건데, 요 정도 에너지가 있는 분이 이름을 바꿨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늘어나더라는 거죠. 에너지가 확장됐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고 활동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약 14배 이상 에너지가 확산되는 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주변 분들을 볼 때 모두 똑같은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재보면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이 에너지가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부부 사이에 또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한테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름을 바꾸러 오신 분들의 연령을 보면 51세에서 60세가 가장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름은 군에 가기 전에는 많이 불러주시는데 군에 간 다음에는 거의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이름을 안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만들어드려도 이름을 안 불러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부르게 해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또 해봤는데요. MP3로 녹음을 해서 들려줬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카세트로 이름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분이 불러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본인이 부른 것만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불러주는 소리는 생기가 없고 사람이 불러주는 소리에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의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름을 불렀을 때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는 이유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남이 이름을 불렀을 때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내가 불렀을 때는 이 성대에서 뇌까지는 반뼘거리고요, 심장까지는 한 뼘 남짓인데 이 안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주 근거리에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뇌를 균형 상태로 만들고 안정시키는 효과, 또 심장을 편안하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남이 불러줄 때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소리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는 340m지만 혈액을 통해서 갈 때는 1500m, 뼈를 통해서 갈 때는 2000m 정도이기 때문에 남이 불러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불렀을 때 5배에서 7배까지 효과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렀을 때 20배 이상의 강도로 전달되는 걸 알고 나서 스스로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기 이름이 부모한테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엄마가 아기 이름을 부를 때 엄마의 심장과 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이 안 좋으면 엄마가 먼저 병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기 이름이 좋으면 엄마와 아기가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아기 이름이 나쁘면 엄마하고 아기가 둘 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를수록 좋아지는 엄마의 이름은 저희가 이 장비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부를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장비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름이 항산화 영향에 미치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 이 장비로 확인을 했을 때 항산화 그 보조제를 복용을 하면 여기 한 칸 올라가는데 2달을 복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 불렀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항산화 영향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까지 해보면 이런 이름의 에너지를 그 수치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원래 상태가 아주 나쁜 분한테는 좋은 이름을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징검다리 이름을 주어서 어느 정도 몸을 중간 단계로 가게 한 후에 새 이름에 적용하시게 이렇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징검다리 이름의 사례고요.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이름을 통해서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는데, 이론상으로 아주 좋은 이름을 7개를 만들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좋은 이름이 1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 1개를 골라내는 과정은 아날로그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하고 아주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굉장히 좋은 이름도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을 노이즈 상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 몸을 확인해 보면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는 침이나 뜸이나 약과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름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1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는 전부 방치해 놨었다는 거죠. 좋은 이름이 우리의 인체 에너지와 뇌파, 체온, 자기장, 혈압, 심장박동, 목소리 등에 전부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 전체를 달라지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데, 특히 뇌는 컴퓨터의 CPU와 같고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데, 이 부분을 이 의료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역수의 단계로 생각하고 방치해 왔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심장과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 하면 심장과 뇌가 편안해지면 전부 올바른 결정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심장과 뇌가 불안해지면 그릇된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게 바로 이름에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 연구를 하면서 유명한 역술이나 장명가들이 사실은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그들이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과연 우리가 이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지 보물 상자를 열은 건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름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남겨진 재량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름은 바꿔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이름이 이 시각의 영역으로 올라왔고요. 시각의 영역에서 의학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점프를 할 건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담하고 측정하고 분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걸 저희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수십 년간 장명하고 특별한 비법으로 했다고 해도 역시 동일한 좋은 이름은 좋은 결과를 나쁜 이름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는 본인이 확인해 봐야 안다는 거죠. 이 확인 과정이 없을 때는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검증되지 않는 장명가들이 검증할 수 없는 소비자한테 나쁜 이름을 그냥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알 수 있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장명가들이 소비자한테 사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거짓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진실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수많은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우리의 모든 인체의 변화 상태를 측정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이름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좋은 이름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건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밴드 하나만 해도 우리 몸의 모든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장명가들이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품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쁘다고 해도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런 모든 분야가 이름을 만드는데 다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동양 철학이라고 불리는 이 역술의 단계에 우리가 이름을 맡겨왔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지식을 어떻게 선택하고 연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름에도 과학과 의학의 모든 이론을 다 접목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운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가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단계가 왔고요. 이름을 바꾸어도 운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까지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장명가들이 이름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인데 돈을 받고 이메일로 이름을 3개 보내주고 그 이름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이름을 고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좋은 이름을 고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고객은 이 차를 이 차로 바꿔달라고 오시는데 이걸 이걸로 바꿔주고 좋은 차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차를 타고 가시던 분한테 이런 걸 바꿔드리고 좋은 이름을 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해보면 기존 장명과 이름 치료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름 치료는 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서 오행이 조율된 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이런 내용, 혈압이 40 정도까지 상하로 움직일 수 있음을 안다면 확인해 보지 않고 이름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으로 치유 가능한 영역을 설정해 놓고 이름으로 치유가 어려운 분들은 바로 병의원으로 연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오신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름을 받고 나서 과연 내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양말을 하나 골라도 좋은 양말, 나쁜 양말을 할 수 있고 연필 하나 사도 좋은 연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름도 알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이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가족들이 모두 좋은 이름을 가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름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런 단계에서 그동안 낭비되었던 사회적인 역량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경제고 이런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산적인 효과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탐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동양의 모든 분야를 이런 식으로 밝혀나갈 것입니다. 사주나 풍수나 관상학이나 전부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게 자기한테 좋은지 나쁜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름이 대단하다는 것을 좀 증명을 했는데요. 예. 이름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우리는 동양 철학을 하신 분들한테 이름을 지로 많이 가는데 예. 이렇게 사람이 이름을 짓고 이 이름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지를 사실은 많이 몰랐어요. 많이 좀 배웠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우리는 소리하면 그냥 귀로 들을 수 있다라고만 알 수가 있는데 소리도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발음 기호가 없이 읽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글자가 한글이고요. 그래서 이 한글은 그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가지고는 이름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문자를 가지고는 이름을 만드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저도 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 이사장입니다. 네. 이사장하면서 리더의 인성교육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자격과정 시험 문제를 다 만들어냈어요. 예. 그렇다면 2급, 1급, 3급 과정을 만들어서 예. 또 후진을 위해서 가르치는데 예.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자격 과정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자격 과정을 이름 치료사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이름 치료사. 예, 앞으로 장명이 아니라 이름으로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컴퓨터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장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론도 많이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고급 인력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방면의 분들을 좀 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께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이름을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직접적인 에너지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만들고 나서 또는 이름을 받고 나서 이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그 이름을 한 5분 정도씩 계속 불러보세요. 그렇게 불러보시면 몸이 편안해야 좋은 이름이고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기본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공감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은 다 무료로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연락을 주시면 공감 방송을 보셨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아이고,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지했습니다. 저도. 저 애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본인이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예. 좋은 소식을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예,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그동안 많이 출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또 한 예.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심보감에 나온 글이 있습니다. 예. 지효는 마교 교자라고 그랬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잘 가르친 것이다. 예.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들도 예. 이름을 지으면서 거금을 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서 지금 예. 뭐 스카이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학을. 그래서 아마 이름을 까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출연해 주시고 예. 하여튼 오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